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 덕분에 제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번 JP모건 분석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파이 네트워크가 미래 금융의 민간 내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결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근거가 뭐냐, 도대체 어떤 확신으로 그런 말을 하냐 궁금해 하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확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바로 그 심장부, 준정부기관이라고 불리는 DTCC의 공식 문건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거대한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은요, 정말 중요하고 또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따라서 하나씩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먼저 베일에 쌓여있는 금융의 거인 DTCC의 정체가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규칙, 바로 등록지갑이라는 것의 실체를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서들이 어떻게 단 하나의 결론, 바로 파이 네트워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적인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아마 이름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 매 순간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자본주의의 백본, 등뼈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예탁결제원 DTCC입니다. 이 DTCC는요, 흔히 생각하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금융업계의 공동 유틸리티.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수도나 전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 같은 존재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몸에 돈이라는 피를 펌프질하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죠. 연간 처리하는 거래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수경 달러, 쿼드릴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죠. 사실상 전 세계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중추, 바로 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DTCS의 그 막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세계의 핵심 자회사에서 나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먼저 DTC는요, 전 세계 모든 주식과 채권의 소유권 장부를 보관하는 거대한 금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NSCC와 FICC는 각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청산하고 결제하는 보이지 않는 정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모든 길은 결국 이 세 조직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 셈이죠. DTCC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네 가지 핵심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네팅이라는 기술로 실제로 오고 가는 현금의 양을 줄여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걸 막는 아주 중요한 리스크 관리자입니다. 둘째, 시드앤코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법적으로 미국 주식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DTCC의 명의인 시드앤코가 법적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그저 수익권만 가지고 있는 셈이죠. 충격적이죠? 셋째, SIFMU, 즉 국가가 절대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이 거대한 기관이 지금 전통 자산의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토큰화라는 거대한 혁명을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DTCC가 주도하는 토큰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블록체인이라는 이 새로운 영토에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금융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춧돌, 그게 바로 등록지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알던 익명성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등록지갑이란 게 뭘까요? 이건 우리가 쓰는 특정 앱의 이름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지갑 주소의 상태를 의미하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익명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은행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KYC, 즉 본인 확인 절차를 완벽하게 마친 뒤에 DTCC에 승인된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공식적으로 올라간 주소, 바로 이것만이 등록 지갑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등록 직업이 작동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알던 기존 암호화폐의 철학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습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익명으로 만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은행을 통해서 신원을 증명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 세 번째 자산 통제 기능입니다. DTCC는 루트키라고 불리는 일종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서요. 만약에 개인이 키를 분실하거나 해킹 같은 사고가 나면 그 자산을 강제로 회수하고 복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건 탈중앙화가 아니죠.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장 강력한 중앙 통제 시스템이자 동시에 제도권이 보장하는 안전망인 셈입니다. 그리고 레저 스캔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모든 거래는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이 기록은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장부가 됩니다. 자, 이 등록 지갑이라는 새로운 규칙은요, 앞으로의 디지털 자산 세계를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나누는 아주 강력한 분할선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규제된 대륙과 익명의 섬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시각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금융의 미래입니다. 왼쪽의 규제 대륙은 등록 지갑의 세상이죠. 이곳에서는 미국 국채, 애플 주식 같은 진짜 실물 자산, RWA만이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문제가 생기면 되돌릴 수도 있죠. 하지만 오른쪽의 익명의 섬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에 남겨진 지갑들은 밈코인 같은 비규제 자산만 거래할 수 있고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요. 이 대륙과 섬을 잇는 다리가 완전히 끊어지면서 이 섬은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고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DTCC는 방금 보셨다시피 아주 구체적이고 또 엄청나게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가진 자물쇠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존재하기는 할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첫째, 신원이 완벽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산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유사시에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전 세계 수천만, 아니 수억 명에게 자산을 동시에 배포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아닌 민간 부문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인프라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DTCC의 그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파이네트워크의 핵심 기능을 하나씩 비교해보면요.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신원 확인? 파이는 지갑을 만들기 전에 신원 인증을 강제하는 프로토콜 레벨 KYC를 이미 1,750만 명에 넘는 사람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자산 통제 및 회수. 스텔라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클로백, 즉 자산을 강제로 되찾아올 수 있는 기능이 프로토콜 자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배포. 이미 전 세계 230개국에 수천만 개의 지갑이 설치된 거대한 네트워크가 존재하죠. DTCC가 설계한 바로 그 자물쇠에 정확히 들어맞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완벽한 기술적인 궁합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미국 정치 무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면서 모든 그림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바로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국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직접 들여다보는 빅브러더, 즉 감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개인에게 직접 디지털 달러 지갑을 만들어주고 발행하는 행위를 법으로 아예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정부는 아주 거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을 계속 지키려면 토큰화된 자산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배포해야만 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죠. 하지만 정부가 직접 그 배포망, 즉 지갑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불법이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모든 규제 조건, 즉 KYC와 자산 통제 기능을 이미 완벽하게 갖춘 잘 닦여진 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 이제 다른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지금의 상황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모니 같은 토큰화된 상품, 즉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를 일반 대중에게 보낼 방법, 즉 배전망이 없었던 거죠. 반면에 파이 네트워크는 뭘 했나요? 이미 전 세계 230개국에 촘촘하게 연결된 바로 그 배전망을 수년에 걸쳐서 미리 다 깔아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단서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DTCC의 기술적인 설계,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인 결정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보면 정말 거대한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모든 일들의 타이밍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2025년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마련되고 2026년 상반기에는 DTCC가 직접 국채 토큰화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하반기 DTCC의 공식 토큰화 서비스가 세상에 나옵니다. 모든 제도권 인프라가 바로 이 2026년 하반기라는 단 하나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순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이 타임라인의 맨 끝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문장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점을 재정의하게 만듭니다. 지난 몇 년간의 그 기나긴 기다림, 많은 사람들이 지연이다, 실패다 말했던 그 시간은요, 사실 지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표준이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핵심 부품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조정하고 규격을 맞추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인 보정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그림 앞에 서게 됩니다. JP모건은 상품을 만들었고 파이 네트워크는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발전소와 배선망이 모두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이 둘을 연결할 단 한 번의 스위치를 올리는 일, 바로 두 거인이 악수하는 순간뿐입니다. 과연 그 순간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거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